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사주 풀면서 생하고 극하는 거를 조금 구분 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통변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그 구분해서 우리 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생님, 그 어디 같이 오시는 분 어디? 좀 이따 온다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별 관심 없이 평상시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하고 극하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주를 하나 놓고 요 사주에 보면은요, 정사년, 갑진월, 경자일, 기묘시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46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난 조수는 잘 맞게 돼 있죠. 한하고 난도 조화를 이뤘고, 조하고 습도 이렇게 조화를 이뤘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면서 좀 평탄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이제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서 자기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 조후가 잘 맞아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보면요, 이 편재, 편관, 편인, 상관, 지금 이렇게 몰려있죠. 요 상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4대 길신, 흉신 이런 말 들어보셨죠? 4대 길신이라는 게 식신, 정편재, 정관, 정인, 이걸 우리가 4대 길신이라고 그래. 4대 흉신은 겁재, 상관, 편관, 편인, 요렇게. 요 구분할 때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일반적으로 길신, 4대 길신 하면 식신, 우리가 이제 재성이라고 써요. 재가 정재는 길신이고 편재는 흉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 아니, 재성 자체가 길신이죠,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땐 식신, 여기가 정재가 아니고 재성, 즉 정재와 편재를 묶어서 얘기한 재성, 정관, 정인, 이런 경우가 길신이고, 겁재는, 참, 여기 흉신은 겁재, 상관, 요거는 빠지죠. 위에 다 들어가니까. 편관, 편, 요것이 흉신인데, 이 사주 구성이 이 흉신이 많은지, 그 다음에 길신이 많은지, 이걸 한번 구분하는 것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굉장히 또 어떻게 사주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편재, 편관, 편인, 상관. 이게 지금 흉신에 해당되죠. 이거 월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런데 여기 있는 길신에 보면 정인, 정재, 정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재하고 정인은 있는데 이 정관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재하고 관이 붙어 있어야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어떻게 돼? 관에서 인으로 넘어가는데 관인상생. 이렇게 몰려 있어야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조로 봤을 땐 실제로 이제 흉작용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작용을 크게 한다고 봤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흉 쪽에 작용하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편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인성을 봐야 돼, 인성. 자, 대체적으로 이 정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거야. 정인이 있을 때. 편인이 있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어머니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 자,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은 생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가 뭐 밖에 돈 벌러 나간다든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고질적인 병 때문에 자주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실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 꼬마들한테는 아주 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하다못해 빨래, 그 다음에 숙제도 봐줘야지, 또 학교 준비물도 챙겨줘, 이런 거를 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성애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내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옛날에 흔히 그런 거 많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주로 봐준 거.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할머니가 보통 우리 키워준다고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보이지만, 이제 그런 걸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어머님들이 그때 무슨 일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애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조모가 키웠구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조모가 키웠다는 거는 그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거하고 할머니가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편인이 키웠죠.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중에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건 노후에, 이럴 때는 이 만학으로 봐야 돼요. 어머니를 보는 게. 자, 어머니로 봤을 때 여기 없고, 이게 어머니로 봤을 때 나한테 짐만 되는 어머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엄마가 아니고, 늦게서 나타났다는 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가출해버렸어. 나가버렸어. 근데 다 결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식 낳고 살만한데,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머님도 이 자식 아들내미 볼 면목 없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며느리 집사람한테 이게 참 아주 애매한 경우죠. 클 때는 나한테 그렇게 한이라든가 어려움을 이렇게 그런 거를 짐 지어놓고, 나중에 다 커서 힘들게 결혼해서 살만한데 이제 또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하고 나타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경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어머니는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어머니.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궁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어머니 궁인데, 어머니 궁에 어머니가 여기 있죠. 이렇게 편인이. 이런 경우는 제대로 제전에 있긴 한데, 편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흉작용이죠. 흉신 쪽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상관 있죠. 여기 편재, 편관, 편인. 여기 다 있잖아. 흉신 속에 여기 쌓여있는 구조로 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자, 이걸 우리가 외가가 아니고 친가, 이 길작용으로 되어 있는 식신, 재성, 정관, 정인으로 된 구조는 우리가 보통 이 정을,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잘 자란 가정에서, 이 사주에서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잘 자란 사주 구조를 본다, 이렇게. 이 흉신이 많을 때는 주로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 인연이 더 엄마 인연보다 크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좀 이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밖에 나가서 떠돌다시피 했고, 또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이 사주 구조에서는 흉신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의 인연이 강하다는 거, 엄마하고 인연이 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37대운인데 편인하고 비견운이 왔죠. 이 비견운이 지금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비견은. 근데 이 편인은요, 편인이 또 온다는 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죠. 지금 37대운에서는 대운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사주에서 구조는 지금 좀 신약한 경우죠. 인성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런데 이렇게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체가 지금 양의 기운이니까, 이 자체가 이 비견에 비견은 지금 없죠. 겁재도 없고. 그렇지만 요 흐름은 비견 구조를 간다고 봤을 때 이
흉신에 관계되는 편자가 붙어 있는 이런 육친 쪽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렇게 돼.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편이 또 들어온다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인성이라도 이제는 자 경금 입장에서 터만 들어오면 무조건 인성 나한테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편인이 들어왔을 때 마음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편인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요. 계획 차질, 타인으로부터의 고통이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비견인 신금이 오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대로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이 편인이 또 왔다는 건 나한테 그동안 혼란만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구조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금운이면 좋고, 좀 약하니까. 그 다음 화운이면 좋지 않다는 거야. 이 자체는 여기에 지금 이 관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수가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죠. 나한테는 설계할 수 있는 또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운이 지나면은 이 금운에 뭔가를 본인이 제대로 딱 안정적으로 지금 뭐 상담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충분하죠. 지금 요 정도니까 지금 6세. 여기 뭐 이건 거의 다 지나갔네요. 37, 46. 그러니까 요 20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후에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담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사주를 한번 크게 한번 훑어보고 이제 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길신 스타일 되어 있을 때 사길신, 그 다음에 이건 사흉신. 8개의 구조가 길신이 주로 된 요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머니와 인연이 강하다. 정인이 딱 이렇게 붙어 있죠. 자, 편인이 붙어 있는 흉신이 있는 경우는 주로 어떻게 돼요? 외가가 아니고 친가 쪽에, 즉 아버지 쪽과 인연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과 여기 보면 길신, 흉신도 끼리끼리 생하고, 그 다음에 극은 이제 반대편 상태에서 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대운 관계없이 사주 원곡 8글자만 가지고 무슨 사주 얘기하면 이걸로 이렇게 통변을 끝내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묶어서 하죠. 비견겁제 묶어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묶어서 보통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칸을 보면은, 자,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 관성이 인성, 인성이 다시 비겁을 생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설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확히. 그래야지 정확하게 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견이 식신을, 그러니까 이 길작용이나 흉작용이랑 똑같아요. 생작용은 생을 한다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야. 다 같이. 그러면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정제, 정제는 정관,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정인은 다시 비겁을 생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 똑같죠? 겁제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하고, 편제는 편관을 생하고, 편관은 편인을 생하고, 편인은 겁제를 생한다. 요렇게. 자, 요렇게 생을 하는데, 이제 극으로 갈 때가 좀 문제가 있다. 극으로. 자, 이제 극으로 가는 경우는 비견이 여기 있죠. 비견이 비극재죠. 재. 자, 재가 지금 보면 정제, 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
이 네 라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제를 극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이 흉한 쪽에 들어있는 이 편제를 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견이 이렇게. 비극제할 때 비견은 편제를 극한다. 이렇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신은, 식신은 관을 보통 이제 극한다고 그러죠. 근데 관은 마찬가지죠. 정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편관을 극한다. 이렇게. 식신. 우리가 이거를 평상시에 잘 쓰죠. 식신제살. 식신제살. 이 살이라는 게 편관이죠. 식신은 살을 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제는 제극이니까, 자, 마찬가지죠.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 되겠죠. 이렇게 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은, 관극비죠. 자, 정관은 이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비견을 극하는 게 아니라 겁제를 극한다. 겁제, 이렇게 겁제. 그 다음에 정인은 식신상관을 극하는 거죠. 자, 이 정인은 식신을 극하는 게 아니라 상관을 극하는 거예요. 상관, 요렇게. 좀 헷갈리죠? 왔다 갔다.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위에 있는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은 끝났죠. 그럼 이제 겁제가 이제 정관한테 극을 받는데, 겁제가 이 비겁에서 비극제잖아요. 제인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편제를 극하는 게 아니라 정제를 극한다. 이렇게 정제를 극한다. 그 다음에 상관은 식상이 실제로 이제 관을 극하죠.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상관이 편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 이렇게 정관을 극한다. 이렇게 정관. 그 다음에 편제는 인성을 극하는데, 자,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편인을 극하는 게 아니라, 자, 반대편에 있는 이 정인을 극한다. 편제가. 요렇게 되네. 편제가. 요렇게. 편제.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은요, 비견겁제를 극하는 거죠. 관극비니까. 그러면 겁제를 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비견을 극하는 거예요. 편관이 이렇게. 비견을 극한다. 이게 좀 헷갈리죠? 라인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생한다는 거는, 자, 길신, 사길신에 해당되는 요 라인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이는 식상을 극하는데, 여기서 식신은 이제 반대편이고, 상관은 나와 같은 편이죠. 요때 편인은 식신을 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뭐예요? 편인 도식. 그러죠? 식신을 극한 겁니다. 편인 도식. 요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자, 십성이 각자 내가 극을 받을 경우도 있고, 내가 상대편을 극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거를 생할 수도 있고, 또 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이제 생을 받고 생을 주는 거는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아요. 즉, 비견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정제를 생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정인은 다시 이렇게 해서 비견을 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흉신도 마찬가지죠. 겁제는 상관을 생하고, 겁제 생 상관, 상관생 편제, 편제생 편관, 편관생 편인, 편인생 겁제. 이렇게 생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죠. 이제 극하는 데 보시면 돼. 자, 극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있는, 자, 이제 사길신에 해당되는 5개의, 자, 육친이 있는데, 이게 비견이 비극제 이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비견극, 비견이 이제 제를 극하는데 어느 제냐 이거야. 정제냐 편제냐. 나와 라인이 같은 길신에 해당되는 정제가 아니고 반대에 있는 편제를 내가 극한다. 비견이. 비견극 편제. 그 다음 똑같죠. 식신은 이제 관을 극하죠. 관.
관이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이 식신은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정관이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흉신에 있는 편관을 극하는 거. 우리가 이건 뭐 자주 쓰니까 식신지설이란 말 잘 쓰죠. 여기 보면 이제 확연히 나타나잖아. 이거 구분 안 하고 이 식신이 정관을 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예 나오잖아. 식신은 제살, 즉 편관을 극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제는 인성을 극하는데, 자, 정인과 편이 있는데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정인이 아니고 정제는 편인을 극한다. 쉽죠? 그 다음에 정관은, 관은 이제 비견겁제를 극하는데 정관은 비견이 아니고 이 흉신에 해당되는 겁제를 극한다. 정관, 겁제. 자, 정인은 인성이니까 인극식이죠. 식신상관이죠. 이 정인이 식신을 극하는 게 아니라 상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화살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크게 비겁은 재를 극한다. 비겁은 식상은 관을 극한다.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인성은 식상을 극한다. 크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잘 이제 기억하시면, 그다음 요건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뭐 이렇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자, 흉신을 한번 볼까요? 겁제는 이게 지금 이 겁제가 이 비겁이 재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냐 편제인데 여기서 이제 겁제와 같은 라인에는 편제가 아니고 정제를 이렇게 극한다는 거예요. 상관은 마찬가지죠. 상관은 관성을 극하는데, 자, 나와 같은 편관, 같은 라인에 있는 편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인 상대편에 있는 정관을 극한다. 상관, 극, 정관. 편제는 마찬가지죠. 인성을 극하는데 제극인. 자, 편제는 나와 같은 라인에는 편을 극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자, 정인을 극한다. 자, 편관은 비견겁제를 극하는데 나와 같은 겁제가 아니고 내 상대편에 있는 비견을 극한다. 편제는 비견을 극한다. 그 다음에 편인은 똑같죠. 이게 인성은 식상을 극하는데, 자, 식신이나 상관연에서 헷갈리지 말고 나와 이 겁제의 한 라인은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편인은 극하는데, 상관, 식신 중에서 상관은 나와 같은 흉신 라인에 있으니까 상대편인 식신을 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뭐 헷갈리고 혼돈이 될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통변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게 좀 시원한, 이 송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한 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상관이 재를 극하고 재가 관을 극하고 인성을 생해서, 자, 이게 이제 일간으로 가죠. 자, 요런 이 흉신 구조예요. 흉신 구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는 잘 돼 있는데 결과는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상관에다가 편인, 편관, 편제 이렇게 흉신으로 돼 있죠. 그럼 길신으로 돼 있는 경우 정인과 정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정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관 아니면 식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재를 낳을 거 아니야. 재를 낳으면 또 재는 관성을 더하고 관성은 다시 인성에서 인성은 다시 식신으로 가잖아. 근데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는요. 그럼 우리가 이 월주에 있는 거는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멀리 있죠. 이렇게 된 건 나한테 첫 인상이라든가 첫 인상, 어떤 이미지 같은 거는 전달을 하는데 나한테 내가 여기 있는 걸 써먹는 건 어렵다는 거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정관과의 인연보다는 이 편관과의 인연이 닿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어떻게 돼? 에너지가 크면서 어쨌든 간에 나한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상은 곧 재를 생한다.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된 구조를 우리가
뭐 사업하면 좋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식신은 뭘 생해요? 이건 정제를 생한다는 여기 식신은 정제. 그 다음에 상관은 편제를 생한다. 자, 그러니까 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거야. 상관이 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생을 받죠. 식신이 정제를 요구는 어떻게 돼?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직장, 셀러리맨들에 해당되는 거. 아주 정확하죠. 제된 개념도 정확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재는, 이 정제는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가 꾸준하게 결근 없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은 결과가 이 정제고, 이 편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재미라든가 유흥,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 같은 게 없으면은 이게 오래 하질 못하는, 그리고 이건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10시, 9시까지 영업을 한다. 9시, 아침에 8시부터 9시. 그러니까 여기가 21시간 되겠죠? 영업시간,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손님이 계속해서 오면은 이 시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떻게 돼? 22시로 이렇게 늘린다는 거야. 근데 이 상관에서 편제로 가는 이 편제 개념은 뭐냐면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늘려요. 공간을 이렇게 늘려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문을 이쪽 하나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이렇게 많이 놓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 개념을. 그러니까 이 정제하고 편제하고 돈을 축적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기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야. 이거는 공간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재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제하고 정제는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성으로 묶어서 돈이라고 본다는 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10가지 십성이 길신과 흉신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일단 생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견, 식상, 정제, 정관, 정인. 여기는 겁제, 상관, 편제, 편관, 편인. 그런데 극하는 거는 반대쪽에 상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견이 재성을 극하는데 내 편에 있는 정제를 극하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요게 이제 부에 해당되는 편제를 극한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극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보시면요,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 결과 자체가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길신, 흉신도 끼리끼리 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은 상대편에 있는 육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이제 극한다는 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사주를 좀 잠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이제는 좀 더 구분해서 보시는 게 사주를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